베트남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시작된다. 밤이면 습기와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골목을 감싸고 불빛은 희미하게 번집니다. 불법 가라오케와 허름한 술집이 줄지어 선 이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묻지 않는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버틸 뿐이다. 민석은 이곳에서 가장 낮은 층위의 삶을 살고 있다. 합법적인 신분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다. 작은 일거리를 전전하고 밤에는 항구 창고 옆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잔다. 과거 한국에서 무너진 인생을 떠안은 채 도망치듯 이곳에 흘러들어왔고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느 날 민석은 동네의 불법 브로커에게 이상한 제안을 받는다. 베트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 서류상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결혼도 함께 사는 것도 없고 그저 서류상 결혼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여성은 한국으로 갈 예정이며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기 위해 남편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석의 이름은 쓸모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그에게는 약간의 돈이 제시되었다. 민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삶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그저 돈과 귀찮지 않은 일이란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렇게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여성의 남편이 된다. 그 여성의 이름은 란이다. 23세 베트남 여성.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 도시로 나왔다. 공장, 식당, 마사지숍, 어떤 일을 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러다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중개인에게 몸과 미래를 맡겼다. 라는 애초에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여권은 사라졌고 그녀는 빚을 떠안은 채 술집과 불법 마사지 업소를 전전하며 갚지 못할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서류상 남편의 이름은 민석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했다. 그것이 처음에는 다행처럼 느껴졌다. 아무 기대도 아무 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밤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다가 민석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꺼내보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감정이 자란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비록 거짓이고 형식적인 관계지만 이 세상에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라는 몰래 종이에 민석에게 보내지지도 않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 편지들은 쓰레기처럼 접혀 가방 안에 쌓여간다.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일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편 민석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간다. 일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은 망가지고 과거의 빈자리는 더 커진다. 술과 담배로 버티는 날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어떤 날 경찰 검문 중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임시 결혼 서류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몰려온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상하게도 그게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민석은 갑자기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지만 알아볼 방법도 용기도 없다. 그러는 사이 란의 상황은 더 악화된다. 업소를 옮겨다니며 하루에도 수십 번 웃고 울고 모욕을 견디며 버텨낸다. 몸은 점점 망가지고 마음은 비어간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쉴 공간도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민석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에서 혼자 글을 그리며 편지를 계속 쓴다. 편지 속의 민석은 실제보다 훨씬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만든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란이 길에서 쓰러진다. 심한 영양실조와 폐 감염이었다. 길에서 발견되어 허름한 무료병원으로 옮겨지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방에서 우연히 결혼 서류가 발견되고 연락처 하나가 남겨진다.
그 이름이 민석이었다. 민석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자신을 찾는 이가 있다는 말.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 그는 망설이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병원을 찾아 나선다. 긴 골목과 좁은 길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병실 안에는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한 여자가 힘없이 누워있다. 라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한다. 하지만 민석의 그림자를 느끼고 조용히 웃는다. 그녀는 말한다. 처음으로 진짜로 남편을 보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석의 가슴이 무너진다.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병원에 매일 찾아간다. 약을 구하고 을 빨고 손을 잡고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낸다. 라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삶을 민석에게 들려준다. 고향의 논, 어린 동생, 무너진 집, 한 번도 도망칠 수 없었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남편의 존재였다고 고백한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는 그저 미안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와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이야기는 그 이후로 계속된다. 그녀가 남긴 작은 가방, 편지 뭉치, 접힌 사진들. 민석은 그것들을 안고 다시 항구 도시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더 무겁고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다. 란이라는 여자가 그의 삶 속에서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 깊게 남아버렸다. 그녀의 언어, 그녀의 숨, 그녀의 슬픔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살던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민석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대신해서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품게 된다. 그의 하루하루에는 이제 없어진 여자의 목소리와 따뜻함이 조용히 스며든 채 끝없이 이어진다.